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 시장에서 미분양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작년 12월 이 미분양 건이 나왔어요. 네. 데이터가. 네. 보니까 6만 8천 건이 넘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전에서도 뭐 얘기했듯이 미분양을 매입한다 정부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수치보다 지금 더 높은 미분양 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7만 호가 넘어가면 진짜 비상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미분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자면 원래 11월 달에 네. 5만 8천 가구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12월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1만 호가, 만 호가 갑자기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6만 8천 가구. 근데 정부가 이제 뭐 가이드라인, 저는 이 가이드라인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6만 2천 가구 정도가 이제 이 선을 넘어가면 좀 위험한 정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왜 6만 2천 가구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는 뭐냐면 5만 8천 가구에서 6만 8천 가구로 한 달에 전국에서 지금 미분양 수치가 1만 가구씩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미분양 가구 수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지금 우려될 만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 말씀으로는 이 미분양도 추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게 증가로 지금 추세로 변했다는 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흘러가질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네.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분양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네. 미분양이 늘어갈 거는 거의 100% 맞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추세, 흐름적인 측면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숫자 이런 거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말고 지금보다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부가 뭔가 기준점을 6만 2천 가구를 했던 거는 무의미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소장님이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수치는 좀 그래도 위험한 수치가 있다 하는 그런 수치가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게?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제가 왜 그러냐면 미분양이 아예 없을 때도 네. 이제 위험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주식처럼 단타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 뒤, 2년 뒤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미분양이 없으면 괜찮다. 이렇게 보면 이제 위험한 게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늘어나서 네. 2년 뒤에 수십만 가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몇백 가구, 이게 이제 몇백 가구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가구 생겼을 때 이건 정말 예전에 뭐 많았을 때가 거의 4천 가구 육박했었는데 지금 그거에 비하면 100가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각 자체를 뭔가 새롭게 봐야 된다고 하니까 네. 이게 빨리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소장님.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미분양이 없을 때도 이제는 미분양이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미분양은 무조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침체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락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반등할 힘을 받쳐줄 수 없다. 약간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예요. 미분양이 있으면 이제 반등이 나와도 반등의 정도가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없을 때의 반등과 미분양이 있을 때의 반등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막고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양이라는 거는 네. 위에서 딱 막고 있는 천정을 두고 여기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여기서 점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트럼펠린 두고 점프를 해요. 네. 그런데 천정이 없으면 몇십 메타까지 뛸 수 있잖아요. 그 성능에 따라서. 근데 네. 천정이 있으면 뛰다가다가 머리만 부딪혀서 머리만 아플 뿐인 거예요. 뚫을 순 없다. 그렇죠.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이제 정규 강의나 이런 데서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데 일반 아파트의 매물은
개개인 간의 매물이거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매물이 상황이 좋아지면 매물이 줄기도 하고 호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천정 역할을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의 매물은 많이 나와 있어도 천정 역할을 강하게 하지 못해요. 다 1대1로 움직이니까. 그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니까 그런 거예요. 변하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미분양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상황에 있다. 그러면은 딱 위에서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수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강도가, 천정의 강도가 세다라는 걸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추세가 중요한 거고 그 수치가 높아질수록 이 누르는 힘이 세진다. 그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늘어나는 추세에 있느냐, 줄어드는 추세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 숫자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대구에 미분양이 100개 생겼을 때, 야,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수치냐. 그랬더니 몇 개월만 지났는데 수천 개가 늘어났고, 맞아요. 네. 예.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무의미한 거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샀으면 망한 거죠. 그렇죠. 이 수치만 보고 샀을 경우에 그럼요. 몇백 가구 안 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무의미하다라는 건 이게 시장에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일종의 사도 된다라는 시그널인 거든. 그러니까 제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분양 수치가 제로에 가깝거나 지금 뭐 7만 개, 8만 개가 됐거나 사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치는 일단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요. 그게 포인트인 네. 거구나. 그래서 이게 최고점을 찍고 네. 최고점을 찍고 이제 줄어드는 추세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이제는 약간의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소장님 미분양은 이제 수치보다 추세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또 일부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한 21년에 지금 1만 호 정도 있다가 지금 점점 늘어서 지금 6만 8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늘었다. 조심해야 네. 한다는 의견을 반론해 네. 이게 그 21년 이전에 평균치가 거의 6만, 5만 해서 왔다 갔다 했다. 네. 그러니까 21년 때는 워낙 폭등장이었으니까 그걸 약간 특이 케이스를 보는 거죠. 이전 수치와 비슷해졌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은 이 미분양과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서울 수도권에 2016년에서 18년 정도까지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를 보면 미분양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게 이 네. 부동산 시장은 분양 시장과 일반 시장으로 나눠서 봐야 되고 서로 간의 연관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뭐가 더 크냐? 일반 시장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 시장이 상승장에 있으면 미분양이 생겼어도 그 미분양이 역할이 약해요.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2016년, 18년은 일반 시장의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상승장이니까 미분양이 생겼을 때 잠깐 위축되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승장이니까 일반 시장 아파트들이 계속 상승하죠. 그러면 미분양이 생기는 게 왜 생겼냐? 비싸니까 생기는 거죠. 상대적으로 너무 이게 시세 차익이 안 생길 것 같다. 이런 느낌 때문에 안 사는 거지. 이게 안 좋아서 안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일반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싸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싹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시장의 이 비교 상대가 일반 시장인데 그 가격이 오르니까 저렴해지는 그렇죠. 거죠. 근데 하락장에서 생기는 미분양은 완전히 달라요. 하락장에서 생기는 거는 이게 서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서로 내리르고. 일반 시장이 먼저 침체해서 미분양이 생기고 미분양이 생겨서 미분양으로 인해서 일반 시장이 또 침체되고. 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미분양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2016년, 17년에 생겼던 미분양은 줄어들었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생겼다가. 근데 걔네들이 왜 생겼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시장이 굉장히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건설사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분양가를 대폭 올린 거예요. 분양가를 대폭 올리니까 너무 비싸네? 그럼 사람들이 분양권에 위축이 되죠. 분양권을 안 봐. 그런데 일반 시장이 좋아. 그러니까 일반 시장이 계속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투기 심리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시장이 계속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싸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몰려. 그래서 사요. 그러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어요. 더 싸. 그러니까 열기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의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분양 수치만 보는 사람들은 이걸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일단 일반 시장이 분양 시장보다 힘이 더 크고 그거에 이제 대세에 따라서 미분양들이 어떻게 반응하니까 달라진다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하락 시장에서의 미분양과 상승장에서의 미분양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이 수치만 보고서는 딱 그걸 분석하게 되잖아요. 네. 미분양 수치 얼마다 위험하다. 네, 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흐름을 보니까 뭐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흐름.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할 때 시장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과 데이터만 보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럼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달 만에 1만 호가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는 정말 힘이 좀 세질 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장에 얼마나 더 반응을 그러니까 미분양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미분양이 왜 생기는지. 그러니까 미분양은 항상 뭐냐면 상대적 가격이에요. 상대적 가격. 그러니까 절대적 가격이 아니고 상대적 가격입니다. 그 비교 대상이 그렇죠. 일반 아파트인 거예요. 근데 일반 아파트가 하락 추세니까 네. 분양가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빠르면 2, 3년 전, 좀 늦어도 1년 전. 네. 네. 그때의 일반 아파트를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언제 기준이냐면 2021년이나 22년 기준인 거예요. 한참 핫할 때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의 일반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그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일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비싼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분양 현장들은 다 비싼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또 이런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이 미분양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분양을 앞둔 네. 건설사들이 이제 일정을 미루고 있다더라.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분양 물량이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반응이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일부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어들려면 네. 전체 현장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돼야 대세적으로 좀 힘을 발휘하는데 그러기엔 그렇죠. 좀 여력이.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건설사들이 있는 현장들을 다 취소해야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있는 현장들이 대부분은 그냥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떨어질 게 확실하고 미분양이 나는데 확실한데 그럼 왜 분양을 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 게 뭐냐면 미분양이 난다라고 건설사들이 무조건 위험하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16년, 18년에도 미분양이 났잖아요. 네. 근데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자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청약 단계에서 완판이 되는 것과 청약 단계에서 한 70% 정도 팔리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났다가 오래지 않은 기간 안에 입주하기 전에 다 팔린다라면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그래도 처음에 완판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처음에 완판됐다는 얘기는 싸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 받아들인다는 건설사 거구나. 입장에서는 자 만약에 분양가에 제한이 없었다라면 그냥 지금이라도 만약에 분양가를 오르고 내리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면 청약이 완판된 가격이면 이 정도 가격이면 야 여기다가 평당 100만 원씩만 올렸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 미분양이 바로 날까? 아니라는 거죠. 청약이 잘 팔렸다는 얘기는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란 얘기예요. 조금 더 올렸어도 팔렸을 거다. 그렇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아파트에 평당 100만 원만 올리면 사실 평당 100만 원 올리면 우리한테는 아주 큰 부담이 아니에요.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저 세대수가 많으니까. 네, 평당 100만 원이면 얼마냐면 만약에 이 1000세대 아파트가 33제곱미터로 간다. 그러면은 평당이니까 33을 곱해야지. 그러니까 한 채당 3,3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3,300만 원이 늘어나는 거고 여기에 1000세대다. 그러면 3,300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건설사 입장에서는 천천히 팔려도 네. 그게 더 남는 이익이 많으니까 좀 더 높게 받으려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미분양이 나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위험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건설사들은 언제 정확하게 판단하냐. 완전한 하락 추세가 돼가지고 미분양의 비율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먼저 분양을 했던 현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이 팔리는 상황을 보고 봤더니 미분양이 난 게 그래도 그 전에는 이건 견딜만 하다 이런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그 견딜만 했던 것들이 안 팔리고 있어요. 그걸 보는 이제 다음 분양 현장에서는 이제는 안 팔리는구나.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진행하는. 왜냐하면 지금 관계자도 하락 많다. 초기잖아요. 네. 하락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상이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지금 상승론자들이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 인상만 멈춰라. 그러면 상황이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저만 빼놓고는 대부분 다 금리 인상이 멈추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겠네요. 네. 진짜. 그럼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겠구나. 그럼 미분양도 좀 나는 비율도 줄어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가격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적당히 팔리고 60에서 70% 팔리면 이미 그걸로 이전에 만약에 분양가 낮춰서 팔 수 있는 단계의 자금은 다 회수하는 거죠. 뭐 어찌됐든 소장님 말씀은 일정은 좀 지연될 수 있으나 어찌됐든 계획한 물량들은 다 진행을 할 나오는 거다. 거예요. 네. 한참 지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그때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분양이 네. 이제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기간은 얼마나 보시나요, 소장님? 그러니까 보통 앞으로 적어도 2, 3년 이상은 미분양 수치는 무조건 누적돼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2, 3년 동안 증가를 한다고 하셨네요. 이게 보면 지금 한 달 만에 1만 원가 늘었잖아요. 네. 그 정도 양으로 확 늘지 아니면 사실 그거는 이제 분양 현장에 따라 다른 거죠. 분양 현장이 일정하게 네. 분양 물량이라는 게 일정하게 다달이 뭐 만세대 뭐 이렇게 이어진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일정한 추세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분양이라는 게 네. 어떤 현장에 좀 많았다가 몰렸다가 어떤 달에는 확 줄었다가 확 줄은 날은 미분양의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나는 수치는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것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그렇네요. 네. 이게 얼마만큼 분양을 했는지를 또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데이터를 보면 이게 참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데이터만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중심으로만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시간은 뭔가 미분양도 추세가 중요하다. 이 수치에 뭔가 함몰되면 네. 좀 오류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은 이 미분양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또 약간 호들갑 떨 뻔했잖아요. 이 수치가 지금 찍고 있다. 위험하다 이러려고 네, 했는데 네, 네. 수치보다 중요한 거는 이 흐름 추세가 중요하다. 어쨌든 지금 추세는 위험한 구간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이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